8월 10일 이적시장 영상 녹화를 해볼 텐데, 자, 일단은 오늘 오피셜로 라스파도리가 알레티로 간다는 소식이 2200만 유로에 오피셜로 나왔고요. 그리고 누네스가 아릴라로 갑니다. 5300만 유로 플러스 알파고, 그리고 가자마자 데뷔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영상이 되게 잘 뽑혔거든요. 퓨마였나? 짐승의 비유가 돼가지고 정말 막 퀄리티 엄청 좋게 뽑았는데, 사우디가 전부터 유럽에서 빼오는 선수들은 죄다 그렇게 영상 만들었던 거 보면은 누네스 역시도 한 구단의 스타 플레이어로서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지아오가 뉴캐슬로 갑니다. 4천만 유로의 가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메디컬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방금 전에 로마노로부터 올라오면서 이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코망이 알라스르로 간다고 합니다. 3천만 유로. 알라스르 이적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플레티가 5천만 유로쯤의 이적료를 예상하고, 그리고 2천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의 연봉을 예상한다. 2천에서 2,500만 유로 정도면 주급이 약 6억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받는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적료는 로마노가 띄운 액수는 3천만 유로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다. 뭐 개인합의에 관해서 액수가 얼마다 이거 나온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다고 하고, 그리고 그릴리시가 에버튼으로 갑니다. 임대료 1,500만 파운드로 임대료랑 주급이 합쳐져서 1,500만 파운드라고 하고요. 현재 구매 옵션으로는 5천만 파운드의 선택이적 옵션이 있다고 하고 2026년에 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티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들어가기 전부터 그릴리시 판매하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다고 하지만 비드가 들어오면은 4천만 파운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기초 이적료조차도 좀 높고 급여도 5억 9천에서 8천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결국 에버튼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노, 맨시티가 호드리구 영입을 고려 중이다. 펩이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유로로는 1억 유로, 파운드로는 8,630만 파운드가 최소로 지금 책정이 됐다고 하고요. 이전하고 완전히 동일한 스탠스를 띄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하지만 아직까지도 호드리구는 본인이 이적을 하고 싶은지, 뭐 어디에 불만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게 공개적으로 막 명시가 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적 가능성은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단언이 힘들죠. 키스다운이 모나코가 트리피어 영입을 노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트리피어도 이제 슬슬 계약 1년 남았고 마지막을 이제 장식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링크가 뜨는 것 같고, 근데 오늘 뉴캐슬로부터 초대박 이슈가 터졌죠. 뉴캐슬 세슈코를 놓친 이후에 옵션이 매우 적어져서 이삭 잔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 이전에 루크 에드워즈라 그래서 구단의 입장을 좀 더 표명을 해주고 좀 더 감정적으로 기사를 쓰는 뉴캐슬의 2티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이삭에 관해서 구단은 NFS를 통보했다. 너 절대 팔릴 리가 없다. 너 이런 신세니까 NFS니까 이거 그냥 체념해라 라는 식으로 막 통보를 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자신의 커리어를 걸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가 내 명예를 걸겠다라고 하면서 나 믿어라. 9월 1일이 되는 순간 누가 맞을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필요까지 하면서 막 그전까지는 다른 기자들이 한 번도 띄운 적이 없는 내용을 갑자기 확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전부터 루크 에드워즈는 이삭이 안 나갈 거라는 쪽에 기사를 많이 쓰던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라 조금 먹금을 때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 트윗이 올라오고 나서 하루 뒤에 다우니가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서 약간 상황이 바뀔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키스다운이는 NFS에 관해서는 인정한 건 없습니다. 그냥 세슈코를 놓친 이후에 상황이 이래가 그래서 이삭을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그렇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지 NFS가 나온 거면 딱 없었고, 폴 조이스 이삭 이적 사가에서 걸림돌은 여전히 이적료 1억 5천만 파운드를 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싸움하고 이삭의 대체자 여부, 이 두 가지가 끝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잔류 쪽으로 좀 더 확실히 많이 기울은 상황인 것 같고요. 리버풀은 이삭을 놓쳐도 다른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것보다 레프트윙을 영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호드리구가 줄을 설 수 있는 팀이 조금 보일 수가 있는데, 아스날은 솔직히 지금 트로사르 매각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호드리구에 관해서 오히려 더 소극적일 수도 있고요. 지금 바이어는 이미 레프트윙 이슈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러면 바르콜라를 리버풀에 빼왔을 때 PSG가 호드리구를 노릴 수가 있고, 바르콜라를 사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PSG 운영진의 생각처럼 바르콜라가 재계약을 받게 되면은 리버풀하고 맨시티가 호드리구 딜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뉴캐슬의 이적 시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뭐 파케타를 데려온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존 퍼시, 레스터 쪽 소식에 능통한 사람이 말하기로는 뉴캐슬의 강등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 엘카노스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바이아웃 조항 같은 경우에는 강등 시에 발현이 되는 이번에 델랍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식의 바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천만 파운드 이상의 액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조항은 8월 15일에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즈하고 토트넘이 지금 얽혀있는 상황이고, 이 둘 중 한 팀 아니면 뉴캐슬, 이게 세 팀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으나, 토트넘은 아직까지는 엘카누스를 2옵션 정도로 보는 느낌? 1옵션, 그러니까 원타겟은 아무래도 니코파스 쪽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옵션으로는 엘카누스를 보는 것 같아요. 하비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예전 얘기가 끊겼으니까. 자, 그리고 EX라는 웨스트햄 ITK에서도 이걸 다뤘었는데, 웨스트햄의 미드필더 보강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언급된 이름에도 엘카누스가
있긴 하지만 엘카누스랑 비수마는 우선 타깃이 아니고 현재 빌라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타깃은 제이콜 램지. 근데 지금 제이콜 램지가 아스톤 빌라랑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저 재계약을 하게 될 시에는 당연히 못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번복하기 위해서 설득 중이다, 웨스트햄 쪽에서 라는 소식이 있고, 그리고 안드레이 산토스가 여전히 웨스트햄이 바라고 있는 원타깃이라고 합니다. 산토스가 지금 비수마보다 우선 시되는 타깃이라고 해요.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포터랑 또 브라이튼에서 합을 맞춰왔던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글라스 루이스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으나 급여가 너무 비싸고 경쟁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 데려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매 달마다 나가는 돈들이 매우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문제들인데 이런 게 생각보다 타격이 좀 커요. 근데 여기서 무려 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폼비를 이용하시게 되면 최대 48만 원의 이득을 보면서 새로운 인터넷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위험 부담이 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타업체보다 혜택이 적으면 120% 차익을 보상하는 안심 서비스도 제공 중이고, 인터넷 요금제 오픈 기념으로 최대 혜택 48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잘하면 유니폼 풀마킹 2벌 값을 아끼게 될 텐데, 뭐 가벼운 톡3당을 통해서 전문가랑 최대 혜택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또 얘기 나왔던 게 토트넘하고 사비뉴 이슈인데, 온스테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온스테인 트윗만 빌려와서 말을 하자면, 토트넘은 사비뉴 영입을 위해서 맨시티 접근을 했다. 토트넘은 총 4,330만 파운드의 패키지를 제안을 했는데, 근데 시티의 요구액이 5천만 파운드를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에 관해서 NFS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뭐 너네 이거 돈 안 낼 거지? 그럼 우리 끝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실상 종결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에 관해서 토트넘이 호응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이거는 이적 성사가 안 될 것 같고요. 차익이 너무 심해가지고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 대체자를 구한다 하더라도 사비뉴한테 막 6, 7천만 파운드를 쓸 것 같진 않아서. 왜냐면 작년에 사비뉴가 맨시티로 왔을 때가 2,100만 파운드 플러스 1,260만 파운드였거든요. 차익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이 딜에 굳이 호응을 할 이유도 없어 보여서, 그래서 이거는 뭐 아니라고 보여지고, 근데 만약에 사비오가 가게 될 시에는 시티가 호드리구 이적료를 눌러버릴 가능성이 높겠죠. FM에서 호드리구가 맨시티를 진짜 자주 가곤 하는데 사비뉴가 팔릴 시에는 정말 이게 실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고 또 맨시티가 지금 잉여자원 매각을 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메가티죠. 메가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고 맨시티 쪽에서 따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팔릴 게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제코원이 말하기로는 노팅엄의 메가티 관련 비드가 지금 3천만 파운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적 시장 초기 단계에서 책정됐던 메가티의 단가를 훨씬 더 높게 보는 액수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때는 2천만 파운드 액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메가티와 노팅엄이 곧 던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노팅엄이 곧 갈 것 같아요. 노팅엄이 모건 깁스 화이트를 사실상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포지션에 메가티까지 데려오는 거 보면은 스쿼드 밸류를 좀 높이려고 하는, 스쿼드의 양을 좀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번에 유로파 리그를 나가게 됐거든요. 확정이 됐습니다. 사미 목벨, 펠리스, 항소 기각으로 그대로 6컨행. 사유를 보니까 존 텍스터라는 이제 진리로 많이 말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공동구단주였던 사람, 43%의 지분을 보유했었나? 되게 많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병크를 터뜨렸냐면, 지금 보면은 UEFA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팀들의 케이스는 싹 다 규정 기간까지 지분 다 처분 성공했는데 팰리스 거는 텍스터가 처분을 못했다라는 소견이 있습니다. 레드불도 당시에 짤츠부르크 운영에서 손대다시피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그냥 여기 붙는 스폰서 이 정도로만 남아있던 상황이고, 레드불 쪽에서도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쪽을 맡고 있는 직원, 짤츠부르크 쪽을 맡고 있는 직원, 이게 좀 교집합이 있었는데 양쪽을 다 맡아주고 있었던 이중 직책의 임원들도 싹 다 그냥 단일 구단에만 임하게끔 완전 별개의 구단이라는 걸 서류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프치히도 독일 특유의 50+1 때문에 레드불 그룹이 그냥 후원사에 더 가까운 서류 형태였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고, 시티랑 지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분 신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잘 맞게 했었는데, 근데 지분 정리도 못하고 기한마저 넘겨버린 곳은 텍스터 크펠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합니다. 멀티클럽 소유를 좀 견제하는 느낌은 맞지만 확실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텍스터의 병크로 인해서 일이 안 풀린 것 같고, 사실상 팰리스는 감정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어도 규정상으로는 확실히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CAS 쪽에서도 팰리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팰리스 입장에서 조금 곤란해진 상황이 나왔죠. 지금 리버풀이 레오니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오니가 지금 아무래도 게이보다는 좀 더 시기에 걸맞는 가성비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게이가 지금 부상 이슈도 좀 있을 정도로 게이가 이번 시즌 이적이 가능할까라는 의견 쪽에서 좀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구액 자체도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리버풀 입장에서도 조이스가 말했듯이 반드시 센터백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게이에 관해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제 커뮤니티 쉴드 경기에서 부상으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니까 아무래도 리버풀은 당연스럽게도 레오니 쪽으로 좀 가려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다른 기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노도 이걸 인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비 시몬스 딜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텐데 첼시가 지금 은쿤쿠랑 사비시몬스 수합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라젠발 쪽에서는 딱히 이거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딜이 아무래도 성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리암 투메이가 말하기로는 은쿤쿠에 대해서 라젠발의 관심이 굳혀야만 된다면 은쿤쿠는 당연히 나 분데스 복귀, 라젠발 복귀 할 의향 있다 라고 나오긴 했는데, 근데 라젠발의 관심이 구체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은쿤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PSG나 아니면은 메뉴나 아니면은 바이언 쪽이랑 링크가 떴으면 떴었지 라젠발이랑 뜬 적은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내 기억상에선,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하고요. 아직까지 나온 소식으로 봤을 땐. 그리고 휘트웰이 말합니다. 메뉴는 발레바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었다면 시도도 안 했을 것이다. 내년 여름에 발레바를 노릴 가능성이 있는 팀들을 이번에 미리 따돌려 놓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뉴캐슬, 토트넘, 빌라까지도 참전이 가능할 수도 있어가지고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 메뉴 같은 경우에는 대출권도 확실하게 지금 잘 해결을 해놨고 현금 보유액을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니면은 발레바를 좀 더 좋게 데려오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소견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트웰이 말하기로는 마운트가 프리시즌에 펄스9으로 기용이 됐다는 거는 사실상 마페 역할을 했다. 누구한테? 호일룬한테. 무언의 메시지. 호일룬? 나 너 필요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다가 한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르나초가 좀 태업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휘트웰이 말하기로는 가르나초로 4천만 파운드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거든요. 7천만 파운드에 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6천만 파운드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팀이 이미 많은 영입을 한 만큼 매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메뉴는 매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매각을 싸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소견을 냈고요. 첼시는 그리고 이 점을 이용해서 가격 하향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첼시가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딜에 3천만 파운드 이상의 지불을 약간은 꺼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메뉴는 거래가 5천만 파운드부터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가르나초가 말하기로는 첼시에 못 가고 잔류하면 6개월에서 12개월간 안 뛸 거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미친놈이죠 진짜. 사실 이적을 못하게 되면 본인이 제일 손해를 보는데 가르나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고, 자 아무리면 지금도 만족하고 있지만 미드필더랑 골키퍼 보강까지 완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내부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미드필더는 그래서 발레바 링크가 나는 것이고, 키퍼는 누가 있냐라고 한다면 돈나룸마가 있는데, 호킨스가 말하기로는 돈나룸마가 지금 이번엔 토트넘전 슈퍼컵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첼시랑 메뉴가 돈나룸마에 관해서 문의를 했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함. 그리고 로마노가 말하기로도 돈나룸마 무조건 PSG 떠난다. PL이 유력한 행성지로 보이고 키퍼를 안 사려던 첼시는 이거에 관해서 솔깃할 수도 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뉴 쪽에서도 이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 3천에서 4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 그리고 급여는 한 5억 정도는 지불을 해야 최소한으로 그래야 데려올 수 있겠죠. 참고로 메뉴가 데야를 데리고 있었을 때 지불을 했던 주급인 걸 보면은 높은 단가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산초가 유럽에서 팀을 못 찾으면은 터키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로마노가 말을 했고, 자 그리고 라리가로 넘어가 보자면 호세 루이스 산체스라는 기자가 말하기로는 라리가 17라운드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치를 거라고 합니다. 이 경기는 바르사 vs 비아레알인데, 전에 클럽 월드컵에 관해서 선수들 혹사시킨다고 욕했던 테바스 회장이 이런 조치를 내린 거는 역시나 모순적이고, 사실 이게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터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표했고요. 그래서 에클라시코가 사우디에서 열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했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즌 도중에 또 다시 미국을 보낸다라는 거 정말 앞뒤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바르사 vs 비아레알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경기 중에서 레알이랑 알레티 같은 팀들이 또 미국이나 사우디에서 경기를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니콜라스키라 메뉴는 산초의 이적료로 2,000에서 2,500만 유로를 요구 중인데 AS 로마가 지금 문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생각보다 지금 이번 여름에서 유벤투스, 나폴리, 도르트문트 등과 보통 많이 연결이 됐고, 그리고 잉글랜드 클럽에서는 의외로 수요가 없는데 터키를 제외한다면 빅리그 팀들은 이 정도가 있죠. 근데 여기서 다 이적료 지불에 관해서 약간은 조금 깎으려고 하고 급여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벤투스 말고는 급여가 제대로 합의가 된 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메뉴로부터 산초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조금 안 좋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마노, 레버쿠젠은 로익 바데 영입을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 그리고 자바르니의 메디컬이 끝났다고 합니다.